건축 설비 핵심 이론 내용 첫 번째 파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장 급수 설비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먼저 연수에 대한 내용으로 가서 자, 보일러 용수에 이제 적당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수는 우리가 이제 90 ppm 이하인 물이죠. 그래서 보일러 용수에 적당하고 이제 비누용에도 이제 가능해서 세탁 용수에도 이제 적당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수는 이제 110 ppm 이상인 물이에요. 이상인 물이기 때문에 비누용이가 어려워서 세탁 용수에 부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일러 내면에 스케일이 생겨서 전열 효율이 저하되고 과열과 수명의 단축 원인이 되고 양조, 염색, 제지 고문에도 부적당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수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보일러를 쓰게 되면 자, 물과 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급탕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물과 열을 만나는 요 부분을 우리가 스케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스케일이 점점 이제 끄게 되면은 이 열이 이제 물에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전달이 늦어져 버려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전열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열 면적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일러의 이상 압력들이 생기는 그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수에 대한 이제 내용이고요. 세 번째 식수, 상수에 대한 공급 과정이라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순서 위주로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채침, 앞에 글자 맞다면 채침, 폭여, 살급 해가지고 순서 위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폭기법. 자, 폭기법은 그 상수 공급 과정에서 생기는 요 폭기 있죠? 요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폭기법은 무엇이냐? 또는 이제 유독과사 철성분을 제거하는 정수법은 무엇이냐? 자, 요렇게 이제 질문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폭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급수량 산정에서 자, 건물이 이렇게 있다면 지하저수조가 있죠? 자, 펌프가 있고 자, 옥상 탱크를 통해서 물을 밑으로 하향 공급으로 이렇게 이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옥상 탱크 또는 이제 고가수조 이제 탱크죠. 요게 이제 펌프. 자, 지하저수조 용량을 구하라 그러면 요게 1급수량이 되는 거고요. 그 옥상 탱크 용량을 구해라 그러면 요거는 시간 최대 급수량. 펌프에 대한 용량을 구하라 그러면 요거는 순간 최대죠. 그래서 이 펌프는 시간 최대 옥상 탱크 용량의 약 2배 정도가 이제 됩니다. 자, 이때 자, 1급수량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보통 이제 구하는 게 이제 인원수에 의한 방법과 그다음에 이제 이 인원수인데 이 인원수가 불분명한 경우, 그 다음에 기구수에 의한 방법인데 보통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지하저수조 용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요 인원수가 불분명한 경우 AKNQ 해가지고 요 공식으로 이제 구하는 문제가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시간 옥상 탱크 용량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일일 사용 시간이고 요거는 1시간으로 가정하면 24시간을 1시간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그래서 24시간 중에 평균 사용 시간을 우리가 이제 해봤더니 평균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 시간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을 일일 급수량에다가 시간 평균이 얼마다가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이 얼마인 것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급수량을 가지고서 옥상 탱크 용량을 찾는 그 공식은 QM은 요 QH 평균 시간 곱하기 1.5에서 한 2배 정도로 하게 되면 여기에 옥상 탱크 용량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 산정인데 자, 요거는
자, 이거에 보면 이제 3에서 4고 1.5에서 2. 그래서 요건 2배죠. 2배. 2배. 2배에 대한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시간이고 요건 분이기 때문에 60분의 2배. 2배라는 소리는 방금 했듯이 요거 2배죠. 요거는 1시간 사용 수량. 그러면 30분에 한 번을 채울 수 있는 펌프의 용량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이제 요 1일 급수량 산정이 가장 많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블루아웃식 대변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급수 압력인데 기구에 대한 최소 필요 압력입니다. 그래서 블루아웃식 대변기는 0.1. 세정 밸브. 자, 세정 밸브는 우리 이제 변기가 이렇게 있으면 세정관이 있고 이렇게 진공 펌프가 있고 그래서 밸브가 있고 세정관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세정관이에요. 세정 밸브. 세정 밸브. 요 압력이 0.07 메가파스칼이고요. 그래서 자동 밸브 샤워기 0.07, 보통 밸브가 0.03. 그래서 요거 기구에 대한 최소 필요 압력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건물의 이제 최고 수압. 그래서 호텔, 주택, 병원은 0.3에서 0.4. 일반 건축물은 0.4에서 0.5. 높이로 따진다면은 이제 주택, 호텔, 병원은 30에서 40m 정도 되는 거고요. 일반 건축물은 40에서 한 50m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이제 최고 수압을 정해놓은 이유는 건물에 여기서 균등하게 조닝을 하기 위해서. 조닝을 한다는 소리는 일정한 높이, 예를 들어서 일반 건축물이 40에서 50m면, 자, 50m가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의 건축물을 다 이렇게 조닝을 하지 않고 그냥 쭉 가게 되면 저층부의 수압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층부와 수압이 많이 걸리게 되면 이 기구에 대한 이제 그 분량 사용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기구가 금방 망가지고 기구를 잡고 있는 고무 패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방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정 40에서 50m마다 이렇게 균등하게 조닝을 합니다. 그래서 조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요 저층부, 요 이제 저층부의 수압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가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조닝까지 여러분들 같이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급수 방식에서 이제 수도 직결 방식인데요. 수도 직결 방식은 이게 수도 본관에서 자, 건물까지 필요층, 필요 이제 개소까지 공급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물의 오염성이 가장 작고요. 정전 시 급수가 이제 가능하고, 왜냐면 펌프가 없죠. 펌프하고 그 다음에 저수조가 없는 방식이어서 바로 수도 본관에서 압력으로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전 시에도 급수가 가능하고, 이 높이를 보면 건물의 높이 또는 최고층의 수압을 얼마냐 물어봤을 때는 P1 더하기 P2 더하기 0.01 H. 그래서 하나는 이게 이제 기구에 대한 최소 필요 압력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 모든 배관 내에는 마찰 손실이 들어가요. 그래서 마찰 손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는 이제 저층부에서 최상층까지 기구까지의 높이를 얘기를 해요. 높이. 그래서 여기서는 요 H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울 때는 0.01 H로 외워도 되고요. 그냥 H로 외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수압과 이제 수두와의 관계죠. 그래서 수두는 미터고 수압은 우리가 이제 메가파스칼 또는 이제 킬로파스칼로 주는데, 이 수압에서 수두로 환산할 때는 100을 곱해주는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두에서 수압으로 갈 때는 100을
나눠주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했듯이 세정 밸브를 예를 들어보면 세정 밸브의 최소 압력은 0.07 메가파스칼이에요. 메가파스칼. 요게 이제 압력이죠. 그러니까 수 들어 환산하면 높이는 7m가 되는 거예요. 다시 7m를 수 압으로 환산하게 되면 0.07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과 수도의 관계만 알면 되기 때문에 요 0.01이라는 것은 외우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요 그냥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이렇게 외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우기 편하게, 그러니까 모든 게 수도 직결 방식, 고가 탱크 방식, 압력 탱크 방식 모든 공식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똑같은 공식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돼요. 자, 고가 탱크 방식, 옥상 탱크 방식. 자, 고가 탱크 방식은 지하 저수조에서, 자, 상수도 공급관에서 지하 저수조로 들어오죠. 그래서 펌프를 통해서 건물 옥상으로 물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옥상에서 그 중력으로 물을 뚝 떨어뜨려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급수압이 일정하다는 게 이제 이 고가 탱크, 옥상 탱크 방식의 특징이고요. 물의 오염성이 가장 크다. 물의 오염성이 가장 크다는 소리는 이 단수가 됐을 때 옥상 탱크에 있는 물의 양이 대규모인 경우는 1시간, 소규모인 경우는 2~3시간 분까지 우리가 저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수가 되면, 정전이 되면, 또 단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양만큼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단수 시에도 일정 시간 동안 급수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대규모 건물에서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최고층의 사용 압력이라든가 또 높이를 물어봤을 때는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H1 더하기 H2 더하기 20H. 그래서 순서 바꿔도 상관없고요. 똑같이 하나는 기구에 대한 최소 필요 압력, 그 다음에 하나는 마찰 손실, 그 다음에 지표면에서 최상층 기구까지 높이. 똑같죠? 자, 10번째 압력 탱크 방식을 보면요. 자, 압력 탱크 방식은 상수도 공급관에서 지하 저수조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지하 저수조 옆에는 이렇게 압력 탱크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컴프레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컴프레셔에서 압력 탱크에서 압력을 넣어주면 그 압력에 의해서 이 압력 탱크 안에 있는 물이 이렇게 각 층별로 이렇게 또한 필요한 개수까지 공급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지문이 이거예요. 그래서 국부적으로 고압을 필요로 곳에 적당하다. 그러니까 수압이 일정하지가 않다. 그래서 그 두 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 필요 압력이 있고 허용 최대 압력이 있는데, 최저 필요 압력은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구에 대한 최소 필요 압력, 그 다음에 마찰 손실이 들어가고요. 하나는 높이, 미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허용 최고 압력은 이거에다가 최저 필요 압력에다가 0.07에서 0.14를 더해진 게 허용 최고 압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펌프의 이제 종류인데, 자, 펌프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것 중에서 우리 시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을 정리해서 살펴보면은, 자, 워싱턴 펌프는 이제 보일러 급수용에 제일 많이 사용되고요. 자, 볼류트 펌프는 이제 온수 순환용으로 이제 사용되고, 자, 보어는 이제 깊은 우물 양수, 농클러그는 오물 잔재 및 천조각에 제거할 때 주로 사용한다. 기어 펌프는 이제 보일러 급수용에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요 다섯 가지 펌프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2번째 펌프인데, 요 펌프는 특히 이제 구경하고 그 축동력을 구하는 문제 있죠. 요 두 개는 굉장히 잘 나오는 그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요 두 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계산 공식 자체를 암기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펌프에 대한 것을 이제 보면 전양정은 흡입양정, 토출양정, 마찰 손실, 실양정은 흡입 플러스 토출양정이 되겠죠. 자, 전양정과 실양정을 살펴보면 지하저수조가 있고요. 여기 펌프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옥상 탱크 또는 고가 탱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지하저수조의 물을 펌프가 옥상 탱크를 올릴 때는 퍼 올리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흡입 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펌프에서 고가수지로 물을 어떻게 내뱉는 거죠. 요거를 토출 양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흡입 양정과 토출 양정을 다 합친 것을 우리가 실양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실양정에다가 자, 모든 배관이죠. 모든 배관은 여기에 마찰이 존재합니다. 마찰 손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마찰 손실까지 더하면, 손실까지 해주면 요게 전양정이 돼요. 전양정. 그러니까 요게 전양정입니다. 그래서 전양정은 흡입 플러스 토출, 마찰 손실, 실양정은 흡입과 토출만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구경 구하는 것은 1.13 루트, 요 Q가 양수량이 되는 거고요. 요 V는 유속입니다. 그래서 이 V는 유속의 단위는 초예요. 초고, 그 다음에 양수량의 단위는 분이에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문제로 나올 때는 요 양수량이 시간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분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유속이 초과되기 때문에 시간으로 주어지게 되면 요 양수량 Q 나누기 3600으로 이제 해줘서 단위로 환산해 줘야 되고요. 분으로 갈 때는 요 양수량 나누기 60초로 환산해서 Q로 여러분 이제 환산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축동력하고 충마력을 보시면, 자, 요거는 밀도는 1000이죠. 그 양수량 Q, 그리고 단위는 분이라 그랬고, 요 H가 전양정, 6122, 2는 효율이죠. 그래서 효율을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축동력, 충마력을 구할 때는 요 Q가 단위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시간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주어지게 되면 여기에 분으로 다시 나눠서 요것만 환산해서 계산해 주시면 크게 이 축동력 구하는 문제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13번째 가서 이제 급수 간의 관경 결정인데, 여기서는 이제 종류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제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종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기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기구 연결 관경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요 관경을 구하는 거고요. A 그러면은 여기다가 A 그러면은 여기 지관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관인데 우리가 지금 급수를 하니까 급수, 수평, 급수, 수평, 지관이에요. 그래서 구수, 수평, 지관을 구하시려고 그러면 요거에 대한 관경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수직 주관이죠. 급수, 수직, 주관이에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습니다. 그래서 요는 기구 연결 관경에 의한 방법, A는 A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균등표에 의한 방법, 요거 수직 주관을 구하는 것은 마찰 저항 선도, 저항 선도에 의한 방법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종류는 세 가지, 기구 연결 관경, 균등표, 마찰 저항 선도에 의한 방법.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뭐 다음 중 급수 관경 결정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이제 해서 찾는 문제고요. 14번째 진공방지기, 역류방지기죠. 그래서 이거는 오수가 급수관 내로 빨려 들어가서 급수를 오염시키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진공방지기는 이렇게 세정밸브, 요게 이제 급수관경이고 요게 이제 세정관경이죠.
변기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서 오염된 것을 물이 역류해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설치하는 것을 진공방지기라고 합니다. 15번째가 수격작용 워터해머죠. 고층 건물의 저층부에 높은 압력으로 수전을 갑자기 열고 닫거나 또는 갑작스러운 압력 상승으로 인해서 급격한 소음과 진동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워터해머 또는 이제 수격작용으로 또 얘기하는데요. 자, 수전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유속이 보통 이제 급수 같은 경우는 1.5m/s 이내로 하는데, 이 유속이 빨라져 버리면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이때 우리가 수전을 딱 닫아버리면 가려고 하는 힘과 이 수전에 부딪혀 가지고 다시 오려고 하는 힘이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진동과 또는 소음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워터해머 수격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16번째 슬리브 배관인데요. 관의 신축과 팽창을 흡수하며 관의 교체 시 편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급수에 대한 내용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